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라젠 차트입니다. 이게 1년 넘게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몇천 원 하던 주식이 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15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주식이고요. 이렇게 하락되는 중에는 임상 실패 이런 이슈들이 막 있었고, 그리고 재작년쯤에는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 등이 막 이제 불거지면서 거래 정지가 되고 끌어오다가 상장 폐지 결정이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한 1조 원 가량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자금이 개인 투자자 자금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상장 폐지 결정이 돼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신라젠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좀 위험한 일들이 막 터지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은 한편에서 꼭 그런 말이 들립니다. 역시 주식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오늘 이제 저희가 좀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한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 뭔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손해를 보고 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실제 투자에서 접목시켜서 리턴 쪽으로 좀 무게추를 이동시켜서 성장을 해나가고 내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방법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리고 좀 팁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좀 잘 들어보시면서 주식하시는 방향성에 좀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신라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신라젠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보유자분들이 있으면은 힘내시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됐든 이의제기 한다고도 했고, 조그만 확률이지만 뭐 아직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찌됐든 이런 상황 맞이한 거에 대해서 꼭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뜻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이 리스크, 리스크를 크게 가져간다. 하이 리턴, 수익을 크게 가져간다. 자, 그러면은 하이 리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수익을 크게 가져간다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실전 투자에서는 기대 수익치를 크게 가져간다 해서 시작해서 그거를 실제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 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잘못 생각하는 게, 리스크를 많이 지면은 자신이 리턴을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미지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주식을 다룰 때 좀 편차가 너무나도 많이 차이 납니다. 실제 프로들이나 잘하는 사람들과 초보자들 차이가 여기서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초보자일수록, 아니면은 경험치가 적을수록 리스크는 크게 지는데 정작 그에 상응하는 리턴 값을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행위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리스크는 큰데 리턴이 작으니까 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리스크를 낮춘 상태에서 수익을 낼 줄 아는 매매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저도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뭐 그런 기본기가 전제가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리스크를 높여서 수익값을 높이는 매매를 시도하거나 도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리스크를 높였을 때 리턴 값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생각해 보려면은 타점을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말하는 타점이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수 타점 이런 게 아니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수익 타점. 예를 들면 자신이 1,0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패를 리스크로 진다는 거는 이거를 제로를 가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상장 폐지돼서 정리매매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 100만 원 정도는 남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90%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기대 수익치,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순 기대 수익치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타점이 90%, 100% 이상이 돼야지 그래도 리스크 대비 리턴에서 해볼만 하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점으로 플러스 90% 이상을 능동적으로 만들어낸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프로들이나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수익을
이미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서 이걸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로 베팅을 하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쉽게 말하면은 1,000,000원을 수익으로 이미 만들어 놓고 그 1,000,000원을 다 날릴 걸 각오하고서 하이리스크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이 행위를 통해서 여기서 2% 3% 초단타 매매를 하려고 이런 베팅을 할 것인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리스크는 90% 100%를 지면서 수익성은 2% 3% 먹고 나온다? 이 행위 자체가 만약에 이럴 거면 진짜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집합이다. 내가 리스크 값을 키웠으면 리턴 값도 키울 수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한 개념 이해로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게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리스크 대비 리턴 이렇게 좀 수치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주식에 들어가면은 크게 먹는다라는 그런 뭔가 근거 없는 신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게 가격을 떠나서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고 막 삼상까지 가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거만 딱 되면은 지금 이미 더 올랐어도 앞으로 더 10배도 더 감, 그런 걸 가지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꿈을 꾸다가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되게 전형적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문과적인 거잖아요. 아, 이거 임상 통과되면 돼, 막 이런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또 어떨까요? 말 그대로 희망 회로죠. 이거를 아까 전에 말했었던 이제 리턴의 영역에서 기대 수익과 실제로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동적인 실현 수익, 이거를 알아야 되고, 이걸 알려면 자신의 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예로 정말로 뭐 2배 3배 같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거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차분히 자신의 매매를 돌아보면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자신이 그거 온전히 다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러지는 못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문과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이거 리스크 높은 거는 알겠어요. 근데 저 여기서 큰 거 안 바라고 욕심 줄이고, 여기서 갑자기 욕심을 줄입니다. 리스크 큰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욕심 줄이고 저 한 2%만 먹고 나오려고요. 요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나왔던 모든 말들이 다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모순된 매매가 썩 좋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이게 여담인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투자 클럽을 하고 있어서 어니스티님 밑에 이제 회원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라젠 이거 막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주변에서 신라젠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막 있었으니까 이때쯤에 어딘가에서 물어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 회원분께서. 그래서 어니님은 이때 당시에 이제 좀 말렸죠. 이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워딩이 기억나요. 이거 나중에 9시 뉴스에 나올 것 같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르게 그렇게 흘러간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제가 했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약간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어떤 무언가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단순히 사람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생각하면서 신규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좋다 나쁘다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려고 했으면은 여기는 아니라는 거, 여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죠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이 리스크다, 그거에 가깝다, 이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를, 저는 하이 리스크 매매만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매매를 그냥 자신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매매를 선호합니다 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거다, 이 행태가 훨씬 더 많다라고 그냥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매매의 대표적인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매매 할 거면 정리 매매에도 내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되게 부각되어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없잖아요. 정리매매를 한다는 거는 그 주식은 이제 그냥 망한 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볼 때 리스크는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임상을 앞두고 있다, 뭔가 좀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 막 그러면은 리스크보다는 리턴이 되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정작 리스크 높은 상황인 거를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참 그런 게
보여지는 거, 자신이 보여지는 거를 믿기 때문에 투자에서는 그런 판단이 참 어찌 보면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개념을 좀 잡아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매매를 사람들이 꿈꾸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수익이거든요. 수익성, 수익을 잘 내고 싶다. 이거는 투자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니즈이자 욕구잖아요. 수익을 잘 내고 싶다의 끝판왕을 100층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땅에서 100층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100층이 꼭대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가장 끝판왕 매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정말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지상에만 있어도 괜찮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 정도 범주에만 들어가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30층 정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으면은 충분히 개개인의 상황에서 자신의 니즈를 충족할 정도의 수익은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 얘기겠죠. 여기 지금 이 상황은 아주 기본, 저희가 예전에 주식 투자자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기고 걷고 뛰고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는 과정, 이 밑에는 이제 기고 있는, 겨우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있는 초음속 항공기를 타고 막 날아다니는 막 그런 거라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거를 그렇게 막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기고 걷고 뛰고 과정 중에서 가볍게 조깅하는 정도만 해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준하는 그런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그 날아다니는 것만 찾는 것보다는 이게 더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본인의 꿈을 달성하기에 좋은 수단이다 라고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테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 지금 기는 거는 뭐 이거는 저희가 오늘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주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말했던 진짜 기본기일 것 같아요. 네. 최소한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잃지 않는 정도는 되는 뭐 그런 정도라고 치면, 그럼 여기는 어떤 거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저 기억에 나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실만한 주식인데 신풍제약이에요. 이거 실제로 요 시점 부근에서 저희 클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거 심지어 훈련 종목으로 꾸준하게 해보라고 이렇게 공유해드리면서 훈련 종목으로 계속 가져갈 종목으로 선정됐었던 종목이에요. 이때가 2020년 초반이고, 저희가 클럽도 운영을 당연히 하고 있었고, 유튜브를 하면서 저희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이때쯤에 이제 클럽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신풍제약 이때 우리가 매매해봐라 이렇게 공유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가이드도 주고 그랬던 종목이죠. 네, 맞아요. 당연히 이걸 다뤘었던 분들은 다 수익은 냈습니다. 그러면 다 수익 냈다고 해서 다 같냐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을 내는 규모나 수익률이나 뭐 기타 수익성 자체는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러면 왜 다를까라고 보게 되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어떤 실력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런 종목일수록 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은 방금 전에 말했었던 요 만원권 부근에서 이미 매매를 끝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가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매매를 이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수익은 내겠죠. 근데 이런 파동 흐름에서 여기서 현실적으로 실전 투자를 한다라고, 자신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여기서 전략 매도를 대부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략 매도를 안 하기가 더 힘들 거예요. 수익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막 2배 넘게 난 거잖아요. 저기 2만원 넘어간 건 거의 막 3배까지 난 건데, 저때 전략 매도를 해서 수익을 만족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2배, 3배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기본만 지켜서 매매를 했으면은 최소한 50% 이상 수익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신의 계좌에 플러스 50% 이상이 찍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하락 흐름도 같이 섞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익절을 안 한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방치하는 사람들은 익절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수익권에서 방치한다는 것도 또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완전 초보나 뭐 절정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매매를 추구하는 고수거나 뭐 둘 중 양극단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의 범주는 일단은 벗어났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러면 여기서 진짜로 이 와중에서도 리턴 값을 높일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첫 번째는 수익금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환경입니다. 무슨 말이냐, L시당초 매매를 이 상황에서 아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매매하듯이 수익의 대다수를 쏟아 넣어서 하이리스크 매매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이미 하이리스크 매매가 가능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보여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고 들어갔다. 환경적으로 이미 백그라운드를 준비하고 들어갔다. 이게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이 전제가 근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이야기해요. 이 종목이 아니라 이 시점 전에 앞선 2019년, 18년 이런 데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올려서 뭐 19년도에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올려서 이거를 베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 정도 실력과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절대 그 상황 못 만들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와중에 이런 큰 파동에서 자신은 드리블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이 뭐냐, 수익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계좌에서 보여지는 종목의 평가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매도도 하고 다시 매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매도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여기서 매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불타기 매수니까. 수익이 큰데 그 안에서 내가 매수를 섞을 수 있는 행위, 이것도 절대로 쉽진 않아요. 보통의 범주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벗어납니다. 정말로 그런 걸 컨트롤 잘해서 컨트롤 실력이 뛰어나서 할 수 있든가, 아니면은 완전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무가내로 할 수 있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체력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말한 것들,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투자자 본인의 그릇을 키워야 되고,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던 얘기예요. 이 각각의 것들이 조화를 이뤘을 때, 그랬었을 때 진짜 이런 큰 파동에서도 나는 중심을 잃지 않고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어나갈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있거든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앞단에서 방금 전에 이 세 가지 조화를 했었던 사람은 이 흐름에서 다시 덩어리 이어서 끌고 갈 수 있겠죠. 이런 흐름에서 계속 끌고 갈 수 있겠죠. 이게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했었던 수익 타점에서 나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서 운 좋게 어쩌다가 종목 잘 걸려서 플러스 100% 찍었어.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운이 좋았네 생각이 더 강하고요.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요, 드리블하고 그 안에서 실현 수익 챙겨가면서 매매를 이어가면서 행위를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플러스 100% 이상을 스스로 만들 줄 아는 사람,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역이 궁극적으로 훈련으로 되는 영역이고 기본을 정말 단단하게 쌓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되게 많은 게 담겨있는 설명이에요. 그럼 뭐 아까 여기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이 지점인가요?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고 그냥 충분히 수익 내고서 만족하고 끝내는 사람이라면 오늘 얘기 자체가 이제 뭐 대장이 아니죠. 근데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좋은데, 나 주식 했으면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막 요런 데 들어가서 야 이제 크게 먹어야지, 엄청 좋은 호재가 있어 이러면서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얘기했던 이 일련의 흐름을 타고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매매를 한다, 그런 개념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이쯤에서 이제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그럼 이걸 언제까지 이 수익 드리블 체력을 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라고 또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냥 계속 하는 건가요? 뭐 이게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좋아라고 한다면 이 불탁이랑 이런 거를 막 관리하면서 계속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어니스트님이라면 어떤 걸 권장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세 개의 균형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세 개의 균형에서 뭔가 하나가 걸러집니다. 즉 매도를 잡는 거는 뭔가에 걸려지는 경우 저는 그 매도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익이 오히려 목표치를 충분히 충족시켜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제 기준에서는 저는 거기까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매도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 그걸로 판단하기보다는 드리블 불타기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죠. 그러다 보면은 쑥과 파동을 저는 많이 활용하니까, 이게 거품이 계속 끼게 되면 이 위쪽의 거품들이 수급적으로
되게 많이 변화가 되는 거를 느껴지는데 저는 그때 되면은 이제 불타기를 언제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지 않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이제 수익을 챙기고서 마무리를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그거는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불타기나 뭐 이런 거를 섞기에 내 분석으로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인정하게 되면 저는 그거는 쿨하게 배제합니다. 어차피 제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그 두 가지로 많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결국에는 이 그릇의 얘기고 체력의 얘기니까 뭐 종합적인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얘기가 너무 쉽죠. 근데 실전에서는 계속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이 종목도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거꾸러지고, 이 하락하는 상황, 이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흐름이 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이 가능해야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분명히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 없는데 저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 거다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네요. 네, 당장에 딱 이런 흐름 보이게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최고점 찍고 계속 빠졌잖아요. 뭐 중간에 잠깐 반등은 있었지만 이렇게 이게 주봉인데 이거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흐름 보이게 되면은 이미 이 종목 끝났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또 여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20일 평균선 깼잖아요. 이평선 깬 흐름이라서 이때는 그냥 이제 쳐다보면 안 돼라고 그냥 결론 내어지는 경우도 많죠, 이 유튜브 상에서. 네, 게다가 수익권이면 여기선 익절 컷이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지나고 나서 말하는 게 쉬워 보일지 몰라도 이 상황 안에서 그거를 판단하고 컨트롤 한다는 거는 절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기본과 응용 이게 잘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경험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신라젠 사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사실 뭐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 예상치 못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꼭 이런 사건이 터지면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 바이오주는 위험하니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논점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거기에 주식 투자자들이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심리적인 부분을 좀 잡아드리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려고 주식하신 거잖아요. 나는 그냥 예금 적금 수익 내려고 주식합니다, 이런 분들 없어요. 그럼 고수익 내려고 하시는 걸 텐데 그 방향성이 적어도 좀 맞아야 되잖아요. 될 만한 거여야 되고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봤는데, 이 말씀드렸던 이 신풍제약 하나 실제 저희가 이제 클럽에서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구체적인 케이스 말고도 오늘 이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올라가는 이 단계에서 어느 쯤에서 내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되는 1, 2, 3번 이것들을 본인의 실력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자리가 좋아, 뭐 어떤 종목이 좋아,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받아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먼저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실을 얼마나 받든 주식으로 몇 년을 뭐 고생했든 그런 건 이제 뭐 지난 일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라도 이것들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기본부터 잘 다지시면서 발전해 나가시는 거를 좀 권장드려 보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투자클럽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 오시면은 오늘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 케이스들 있잖아요. 이것들 그냥 이거 해보세요, 이 종목 좋습니다, 목표가 얼마 잡고 그냥 매매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코칭 해드리고 가이드 해드리면서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공식 매매 안에서 그냥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도 계좌 관리하고 수익 낼 수 있게 도움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그 클럽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부에다가 링크로 클럽 가입 안내 해놨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익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에 나옵니다. 이 카페로 링크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클럽 공지 보러 가기 배너 누르시면은 가입하신 다음에 배너 누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페도 많이 가입해 두시고 좀 종종 찾아오셔서 좋은 얘기 나누시고 저희 클럽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하고 있는 유튜브도 채널 구독 알람 해두시고 오늘 영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어려운 장 계속 되는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